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하오진이 중국 지금벌에 저는 진행자 하오진이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내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대화까지 거부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타이르겠죠. 그래도 안 되면 상담도 받아볼 거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바뀌지 않는다면 부모 마음은 타들어가고 점점 불안해질 겁니다. 아, 이러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 지금 매를 들어서라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되나? 바로 이 절박한 부모의 심정을 파고든 한 중국 교육기관이 최근 중국 사회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1년에 학비는 무려 12만 위안이고요. 우리 돈으로는 약 2천만 원이 넘는 곳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거액을 내고 산 것은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교육기관에서는 아이들의 휴대전화와 신분을 빼앗아 감금하고 외부와 연락을 차단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로 때리거나 따기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부모들의 반응이었어요. 선생님이 따기 2대를 때리니까 우리 아이가 정신을 번쩍 차리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저장성 샤오싱 씨 신창현의 루스 서원 사건, 그리고 아이를 사랑한다는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폭력 속으로 몰아넣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샤오린이라는 가명의 소녀의 구조 요청 영상이었는데요. 2026년 16살이던 샤오린은 자신이 사라질 것을 대비해 이런 영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어로 그 내용을 번역하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인터넷 중독 치료 학교나 훈련소 같은 곳에 보내지고 싶지 않아요. 만약 제가 붙잡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저를 구해주세요. 샤오리는 2024년 14살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부모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이곳 저장성의 루스 서원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서원 내부의 무도 학당이라는 곳이었죠. 입소하자마자 휴대폰과 신분증을 빼앗겼고요. 외부와 연락은 전부 차단됐어요. 이후 1년 정도를 거의 매일 명상을 하고 경전을 읽는 국학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김없이 개척을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개척이라는 것은 중국 전통 서당에서 훈계할 때 사용하던 납작한 회초리예요. 서원에서는 이 개척으로 때린다는 표현 대신 치응, 청하다, 모시다라는 말을 써서 회초리를 모셨다라고 표현했답니다. 어찌 보면 폭력을 전통문화와 예의범절이라는 말로 포장을 한 거죠. 샤오린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뺨을 맞고 팔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매를 맞았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원 설립자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중국인들이 더욱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설립자 류핑, 본명은 라이즈어밍이고요. 이 사람은 과거 중국 CCTV 대표 시사 프로그램의 다단계 판매 조직의 우두머리로 등장했었던 사기범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복역을 하고 나온 그는 신분을 세탁하고 나타난 겁니다. 중국 뉴스에서는 이렇게 과거를 감추고 그럴듯하게 신분을 바꿀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야오션 이변 이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며 몸을 휙 돌리니 완전히 다르게 변한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중국 고전 소설에서 요괴 등이 몸을 흔들어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장면에 많이 쓰던 표현인데요. 현대 중국어에서는 사람의 신분이나 역할 혹은 외모나 성격이 완전 딴판으로 달라졌거나 혹은 사물의 용도나 이미지 등이 크게 달라졌을 때 사용을 합니다. 좋은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이 뉴스에서는 과거를 감춘 채 그럴듯한 새 신분을 얻은 사람을 풍자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그는 순식간에 범죄자에서 명상과 전통교육의 대가로 둔갑을 했습니다. 무려 80무가 넘는 산속 부지에다가 서원을 차리고 전통교육을 가르친다며 고급스럽게 홍보를 했죠. 겉보기엔 청정 자연 속 힐링 교육기관 같았지만 실상은 우울증이나 게임 중독을 겪는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폐쇄적으로 통제하는 사설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의문이 드는 건 1년에 2천만 원이나 넘는 돈. 중국에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부모들은 왜 이렇게 큰 돈을 내면서까지 자신의 아이들을 그곳에 보냈을까요? 사실 부모가 산 것은 교육이 아니라 골칫거리를 단번에 해결해준다는 서비스였습니다.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치료를 받고 또 집안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건 오랜 시간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부모에게 가장 달콤한 제안을 던진 거죠. 저희한테 맡기세요. 2달이면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서 중국어 표현 하나 살펴보면 바로 팅화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팅은 듣다라는 뜻이고요. 화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팅화라고 하면 말을 잘 듣다라는 의미이고요. 즉 부모들이 돈을 내고 사려고 했었던 건 바로 아이의 팅화였던 거죠. 하지만 사람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죠. 부품을 교체하듯 아이의 성격과 감정을 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행동 뒤에 숨은 우울함이나 학업 스트레스, 또 또래 관계의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말 안 듣는 이 행동만 없애려고 하니까 결국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 복종 훈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조용해진 아이는 바뀐 것이 아니라 그저 매가 무서워 참는 것일 뿐이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깊게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은 사랑과 통제의 경계가 아닐까요? 저는 사랑은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바라봐 주는 것, 그리고 통제는 부모 자신의 불안과 체면을 채우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부모들이 아이를 미워해서 그 고통 속으로 보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대부분은 다 아이를 사랑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들의 아이에 대한 사랑의 기저에는 깊은 통제 욕구와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두려움은 중국어로 하이파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왜 저 모양이 됐을까? 남들 보기 부끄럽게 대체 왜 저러지? 아이의 고통보다 부모 자신의 두려움과 조급함이 커지는 순간 부모는 아이를 고쳐줄 단약, 특효약을 찾게 되고요. 사기꾼 전문가들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이런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은 사실 본인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아이의 고통이 아니라 부모의 의도와 판단 속에서 찾는 거죠. 나는 좋은 뜻이었으니까 내가 너를 때리고 억압한 것도 결국 사랑이야. 이런 거죠. 하지만 아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믿어야 할 부모가 자신을 폭력에 넘겨버렸다면 아이는 과연 뭘 배우게 될까요? 아, 사람은 나를 억압하는 거구나, 나를 통제하는 거구나, 혹은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깊은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2026년 8월 5일 중국 신창현 당국은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벌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법적 처벌과 별개로 우리에게는 큰 질문이 남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도 내 마음대로 완성해야 하는 작품도 아닙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건 내 뜻대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모가 스스로의 불안을 견뎌내고 아이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때로는 부모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불안함을 느낄 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처벌이 아니라 이런 말일지도 모릅니다. 괜찮아, 조금 천천히 가도 돼. 여기에서는 네가 안전해. 진정한 사랑은 아이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 곁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의 기초 중국어 단어 3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잘 듣다라는 표현인데요. 중국어로는 팅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 표현인데요.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중국어로는 하이파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가 부모 곁에서 안전함을 느껴야겠죠.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뜻의 중국어 단어 배워볼 텐데요. 중국어로는 안全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내 아이를 위한 어떤 결정의 경계는 어디까지여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중국에서 화제가 된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지금벌의 하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